마치 뭐 화전민처럼 불을 지르고 이게 식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지르고 이런 형태의 정치가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보다는 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좀 컸다고. 정치인들을 많이 믿을 수 없다. 열의 아홉 믿을 수 없다.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정치부 오소연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무당층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종횡무진하는 가운데 20대의 정당 지지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그 흐름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20대는 왜 정치와 결별 중인가? 그리고 이 냉소 속에서도 정치에 도전하는 4개 당의 20대 청년 정치인들은 누구인가?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례로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4년 동안 갈고 닦아서 도전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동엽 달성군 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가장 보통의 청년 남자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과천시 시의원 예비 후보 김동현입니다. 수리잡을 하고 있는 생계형 정치인 조국혁신당 경기도 의원 비례후보 전라헬입니다. 개혁신당에서 대전 유성구 온천 1, 2동과 노원 1동이 포함된 나선거구로 출마하는 윤서진입니다. 출마 선언하셨을 때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 가족들 걱정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흔한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이 결심을 하게 된 좀 인생사의 결정적인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16년도 총선을 보면서 김부겸 총리의 당선을 보면서 또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도 필요한 가치구나라는 존재를 느껴서 정당 지지도를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지난 2022년에 이제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만 18세 전국 최연소 후보로 등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낙선이 아니라 낙천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강력범죄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원치 않는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막연히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인 조치에 있어서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그때 사례로 배웠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논란이었거든요.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왜 때려치느냐, 정치 낭인이 되려 하느냐, 뭐 이런 흔히들 하는 뭐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연금개혁 과정에서 저 SNS로 정말 열심히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청원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좀 크게 좌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청년이 떠들어도 안 되는구나. 제 또래를 포함해서 더 미래 세대까지 이게 관련돼 있는 일인데 정작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큰 분노를 느꼈고요. 그런 꿈이 좌절되면서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천이랑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청년 정치를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청년들은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일 뿐 정치 참여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이 믿을 수 없다. 열의 아홉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고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판단이 섰고 욕먹는 직업 왜 굳이 사서 하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다들 아마 같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윤서진 후보께서는 2024년에 카이스트에서 학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R&D 예산 삭감과 계엄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당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낸 정당은 개혁신당밖에 없었고 지역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잘 대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대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계엄 때는 처음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응원봉도 들고 나가고 뭐 시위도 나가고 했었는데 막상 탄핵이 되고 나선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못 느끼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치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왜 식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그 내란 종시까지 1년이 넘도록 완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정책적인 효용감들을 청년들이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대부분 일반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치가 내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계성, 유기성을 찾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엄이 일어나고 탄핵이 일어나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거대 양당이 문제 해결보다는 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보기에는 더 피로감이 느껴지고 이게 다시 정치가 결국엔 똑같다라고 느끼면서 관심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이거는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요. 청년들이 실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공천 구조의 폐쇄성, 과거의 청년 세대들이 지금은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것입니다. 거대 양당께서 답을 한번 해보시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획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이라던가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나와 경쟁하는 타당을 깎아내리고 또 그로 인한 강력한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해야 결국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과 또 저희가 느끼는 갈증들, 어떤 양당이 주는 피로감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더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저도 이제 거대 양당 예비 후보자로서 반성할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정치적인 도구로서 어떤 이슈가 활용이 될 때는 이 마치 뭐 화전민처럼 불을 지르고 이게 식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지르고 이런 형태의 정치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어떠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 지경까지 바라본 적이 없고 그런 데서 오는 피로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이랑 묶이기 싫어서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윤어게인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잖아요. 그냥 이 한 가지로 프레임화되어 가지고 같이 약간 음모론자 취급당하고 뭐 그러는 게 싫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코스피를 올리려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이후로 무지 올랐죠. 이제 부동산 거래나 이제 대출에 규제를 걸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사다리를 이렇게 규제하면서 선택지를 하나로 강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사실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담보로 지금 현재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같이 말해요. 사실 정년 연장 시기에 이른 근로자를 한 명 고용할 수 있는 임금이면요. 평균 3.5명 정도의 신규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어려워한다던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라던가 이런 데서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건데 그것을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를 매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을 이제 또 대통령의 치적으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저희 기업이 잘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넣었다거나 어떤 금투세와 세제 혜택을 쥐어주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히려 계층 사다리를 극복할 만한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단 이런 투자 전략이 청년들이 이제 주택 투기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막 도박꾼이라서가 아니라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집 한 채 살 수 없고 또 근로소득이 자산소득도 못 따라가는 이 구조적인 갈망에 정치권이 응답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이 잘한 기업의 공을 왜 국가의 공으로 가져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처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가가 먼저 정상화되고 K디스카운트를 해소해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우리 기업이 현재 주어진 자본시장 내에서 높은 해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때맞춰 정부와 발맞춰서 해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상법 개정과 주식 코스피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 정부의 관심사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제 가면서 사실 좀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국민연금 자금을 투여를 해서 코스피를 이제 올리고 그리고 저희 전쟁이 났을 때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큰 자본을 투자를 했던 그런 등이 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고가의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동아줄 같은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하셨고 최근 제가 알기로는 2차례에 걸쳐서 수조 원의 국민연금이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60년 동안의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만한 확보했다는 그런 성과도 거뒀다는 점을 보면은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초기 투자를 할 때는 코스피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 투자로 인해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했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또 수십 년 늦추는 결과까지도 왔는데 이 문제는 정당과 무관하게 초당적으로 다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원내에 진입한 모든 청년 정치인들은 연합을 해서 우리는 이 연금 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절차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준비하시면서 그래도 나름 젊은 세대의 특성을 좀 살려서 마케팅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좀 이색적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준비 중인 거라던가 아니면 좀 재미있는 선거운동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저와 생각이 다른 주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강동엽 이런 통상적인 피켓을 들고는 주민분들께 말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피켓의 일면을 공란으로 두고 매일매일 제가 다음 날 날씨 정보를 확인해서 기온, 최저온도, 최고온도, 뭐 미세먼지 농도를 적어 나가서 이제 어르신들께 말 붙일 때 내일 날씨가 이렇대요. 이제 간절기고 한절기니까 겉옷 챙기십시오 하면서 말을 붙이니까 내 인생에 민주당이 도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지역구가 워낙 이제 고연령층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기반의 카페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선거 운동하는 사진 같은 거는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좀 세련되게 청년답게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이런 곳에 갈 기회가 많이 저희 세대에는 없는데 그곳에 가서 공연도 직접 하고 이제 어른들과 소통도 하고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또 직접 현장에서 많은 그분들의 고민들을 여쭤보고 듣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과는 다르게 일단은 이름을 알리는 게 먼저이신 게 확실히 좀 크네요. 그러면 윤 후보께서는 일단 개혁신당에 이제 처음 들어보신다 하는 경우들도 사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벚꽃 피는 시즌에 사진 찍어드립니다라고 써 있는 이제 피켓 같은 걸 들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명함도 나눠드리고 이런 운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지방선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적인 유권자를 타깃하는 게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항상 열심히 병행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